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합창의 기원. 합창 라라라라라라라 모두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합창 아닙니까? 그런데 합창의 기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음악 역사의 최고 19금. 그러나 가이즈를 하지 않겠습니다. 5, 6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 우루와 3천년 전 이집트 람세스 왕조 고분 벽화, 구약 성서의 모세가 광야에서 그 유대인들과 예배를 보며 합창한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묘사된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창을 음악적 장르로 자세히 기록된 이 시기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자,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보물을 가져가실 겁니다. 음악 역사의 최고 19금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셔야겠죠? 정보가 많은 오늘의 보물 강의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심에는 아고라 광장이라고 부르는 시민의 그 광장이 있었습니다. 신화를 믿었던 그들은 그곳에서 제례도 지내고 마켓에서 물물 교환도 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연구 관람도 하는 그런 소셜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는 포도를 재배하는데 필수 조건인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는 그리스 경제와 무역을 돕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아고라 광장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제례를 지냈는데 이때 살아있는 염소를요 제물로 바치며 디오니소스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염소의 노래라는 뜻인 트라고이디아라고 불렀고 지금 영어 그 비극이라는 뜻인 트레지디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염소의 노래라는 트라고디아 합창이 영어 비극이라는 단어로 둔갑을 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 통치자 페이시스 투라투스는 그리스를 최초 그 민주주의 정치로 이끈다면서 그 모든 계급들이 한데 모여서 공연할 수 있는 합창대회를 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제례가 끝나면 바로 그곳에서 그 디오니소스의 탄생을 축하하는 염소의 노래 그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 도시의 영웅 대접을 받으며 모두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합창대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합창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서 디오니소스의 그 삶을 서사시적으로 음줄에 맞춰 읊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은 작곡가가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참 듣다 보면 지루하겠죠? 이때 시인들과 관객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괴짜가 짜잔 나타납니다. 테스피스. 그는 화려하게 분장을 하고 그가 데리고 나온 30명쯤 되는 그 합창단은 그 가벼운 나무나 그 코크로 만든 마스크를 썼으며 내용도 남들처럼 이렇게 서사적인 종교 합창이 아니라 영웅의 비극적 스토리로요. 이 배우와 합창단이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배우를 히포크라티스라고 불렀고 합창단을 브루코스 코러스. 지금 이렇게 코러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게다가 합창단은요 노래를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하는가 하면 사운드 트랙 개굴 흑흑흑 음향 효과까지 내면서 배우가 말하는 그 대목에 슬픔, 분노의 제스처를 보여주며 비극적 스토리를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관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 감동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예술, 문학과 음악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앙콜, 브라비 뭐 관객들은 막 발을 구르면서 환호를 하면 난리가 났고 테스피스는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음악 역사상 최초 순회 공연에 나서게 됩니다. 제사를 위한 종교적 합창 트라고이디아가 문학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언어의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묘사하는 이 극으로 이렇게 변형시키자요. 테스피스의 공연을 본 시인들은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수사하기 고개를 들게 되죠. 나도 배우와 합창단을 만들고 비극적 스토리를 만들어야겠군. 난 배우를 2명 세울 거야.
난 4명. 이때부터 제례를 위한 합창 경연대회는 전사들의 영웅적 업적, 왕과 귀족들의 사랑과 복수를 비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종교적 염소의 노래는 트라고이디아 합창 경연대회 그 서사시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더 이상 아니고 이야기꾼과 합창단이 함께 등장하는 비극 경연대회 트라고이디아로 둔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 형식에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고대 그 길가메시 왕 장편 그 스토리나 다윗 왕이나 그 솔로몬 왕이 쓴 시편이나 잠언처럼요. 리랄이 딩가딩가 튕기며 음률에 맞춰서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에픽, 즉 서사시가 있고, 둘째는 서사시보다 짧으면서 자유로운 음률과 리듬에 맞춰 노래나 이렇게 가사보다 악기 그 연주에 이렇게 포커스하는 리릭, 그러니까 서정시가 있습니다. 후에 그 발라드로 이렇게 발전하죠. 세 번째는 배우가 분장을 하고 합창단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왕과 귀족 영웅들의 비극적 스토리를 공연하는 합창 서정시입니다. 전통적 형식을 고집하던 그리스인들은 그럼 왜 전통을 깨고 비극에 열광을 했을까요? 비극은 그리스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공연이었습니다. 비극을 관람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통해 자신을 재탄생시키는 것이었어요. 카타르시스는 그리스어로 배설물, 응아, 나쁜 것을 마음에서 다 씻어내자 비극을 통하여 권세와 불을 짊어진 자들의 그 비극적 최후를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리얼라이즈하며 비극 공연은 자신의 과거, 현재를 바라보는 그 거울이었습니다. 바로 윤리와 도덕, 인간의 도리를 알아차리게 하는 최고의 카타르시스. 자신의 가오, 그동안 쌓였던 분노, 슬픔, 욕심과 죄, 그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비극 공연대회를 이끄는 배우와 합창단은 음률과 박자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길치는 저리 가라. 그들은 박자를 인간의 그 심장 박동소리를 한 박으로 정하고 심장이 뛰는 그 리듬 구궁, 구궁 이 2번을 모티브로 하되 구궁, 구궁, 구궁 이 3번을 이암보스 삼각 음률이라고 부르며 이 음률로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호메르스의 일리아스 오데세야, 르네상스 시대 그 셰익스피어도 그의 희극과 비극에 이암보스의 삼각 운율을 사용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마왕도 이 괴테 서사시며 이 음률을 사용했습니다. 음악 역사에 가이지를 안 한 19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양반 상놈 다 모여라 했던 비극 경연대의 주제가 전쟁, 영웅, 왕과 귀족들 주제로 이렇게 쏠리자 비극 공연대의 관객들은요 당연히 귀족들로 붐볐습니다. 좀 배우고 배불렀다고 비극을 만들었어? 우리 상놈도 그 반대인 희극을 만들어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를 보여주지. 희극을 코모이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코미디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코모이디아의 이 코모스는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아오이디아 뜻은 노래, 성 밖에서 사는 미천한 사람들의 극. 간단히 4자로 줄여서 상놈의 극. 전에 제가 르네상스 음악 역사 강의에서 프랑스의 성 밖에서 사는 상놈들이 돈을 많이 벌자 스스로 성 안에 사는 사람, 프렌치 그 부르주아로 칭하면서 신흥 계급을 탄생시켜가지고 이 성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들이 없었으면요 신분제도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공연을 보러 갑니까? 희극을 보러 갑니다. 상놈이군. 무대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도요 모두 분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 코모이디아를 공연한 자들은 모두 변두리를 떠돌아다니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은 꼬모스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꼬모스들이 코모이디아를 공연하면서 가장 먼저 깐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개똥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니들 좀 배웠다고 무식한 자를 깔봐? 양파처럼 팍팍 까주지. 비극은 귀족 영웅들을 다루었지만
희극은 신분이 낮은 서민들의 올디너리 라이프, 권력주의 정치인, 철학자와 학자들, 귀족들을 풍자했습니다. 겨울에 탄생한 디오니소스의 신을 경축하는 디오니소스 축제는 12월. 희극은 풍년을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대지의 여신을 깨운다며 3월에 열렸습니다. 우선 희극은 관객부터 달랐습니다. 정말 쇼크였어요. 나체, 가죽으로 남궁과 엉덩이를 최대한 부풀린 사람, 요상한 동물 모습을 한 사람, 최대한 성적으로 자극시키는 복장을 한 사람들, 그뿐이 아닙니다. 배우 합창단은 공연 중 음담패설, 저질스러운 욕과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공연 도중 배우, 합창단, 관객들이 모두 행렬을 지어서 이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은요, 북과 장구를 두들기면서 요상한 소리를 꽥꽥 지르며 땅바닥을 두들기는가 하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대지의 여신을 성적으로 이렇게 깨운다면서 민망한 언행과 행동을 하는 남자들, 가면을 쓰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탕한 춤을 추는 사람들, 동물 분장을 하고 나와서 동물끼리 성행위를 하는 묘사, 그야말로 최대한 원시적, 원초적, 선정적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습을 전부 본 증인이며 그의 기록을 읽어보면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지휘자는 합창단이 남근 창가를 제대로 부르도록 지휘를 하였습니다. 원투 남근 창가 합창단 최대한 자극해 행렬의 분위기를 성적으로 최대한 고조시키는 것이 지휘자와 합창단의 임무였어요. 풍자적인 이야기를 저속한 언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배우, 음란한 춤을 추는 관객, 그들을 더 부추기는 합창단과 지휘자가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꼬모이데아를 갖다 공연하면서 인간의 숨겨진 가장 더티한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고 가장 원시적인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 코미디의 원조인 것입니다. 그리스 토기들을 보면 이 남성들이요, 이게 앞뒤가 말도 안 되게 뻥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동물 복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들, 뽀르르르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게 그리스 시대 합창이 희극으로 변한 꼬모이디아 공연이었구나 하고 유식한 척 하세요. 이 토기에 그려진 남성들을 보면 나체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페인팅을 하고 전부 양손에 이 포를 들고 힘차게 걷습니다. 알몸으로 스키를 타러 가나? 아니면은 그 당시 컨트리 크로스가 올림픽 종목이었나? 모두 아닙니다. 막대기로 땅을 치며 음담패설로 대지의 여신을 깨우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배우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합창단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대화 형식을 하는데, 배우가 하는 것을 에페이소디온이라고 하고 합창단이 이렇게 내레이션처럼 하는 것을 스타시온이라고 합니다. 음악 형식에서 바흐의 인벤션이나 그 후가의 가끔 이 주제와 상관없이 짧은 이 소재가 나오는 것을 에피소드라고 하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비극과 희극에서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라바시스. 동네 뺑덕어미가 제일 좋아하는 쌈박질입니다. 합창단과 배우가 서로 응답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지구는 네모납니까? 그런데 관객, 배우, 합창단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요, 언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희극은 욕지검, 하다못해 격렬한 격투까지 벌어집니다. 아빠, 저 아저씨가 엄마 엉덩이 만졌어. 뭐라고? 배우와 합창단 양반님들 저자를 고발합니다. 공연장 갑자기 법정으로 변해가지고 비도덕적이거나 사기꾼 이 관객들을 까발리고 끄집어내어가지고 혼내거나 즉석에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업신도 못하게 색출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상놈사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성범죄 이런 게 줄어드는 것이죠. 비극과 희극의 공연장 세트는 세 가지 장소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배우가 서는 곳을 스캔해. 지금의 그 씬이라고 부르죠. 그 무슨 영화 씬 이런 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캔해. 둘째, 합창단이 서는 장소며 무대와 이 객석 사이의 마당, 오르케스트라라고 불렀고 지금의 오케스트라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계단으로 된 객석입니다. 테아우마이, 테아트론이라고 부르며 그 뭐 탐구한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런 뜻으로 영어의 그 극장이라는 뜻, theater나 이론이라는 뜻인 theory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극과 희극은 모두 배우와 합창단의 응답식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을 합창 서정시라고 했죠. 3000년 전 이미 광야에서 그 유대인과 모세가 예배를 볼 때 제사장과 이 신도들이 응답 형식으로 으차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리스폰스라는 그 형식이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합창 서정시라는 응답식 음악 형식을 확실하게 이 프레임을 만들었고 후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요 캐톨릭 예배 방식 미사에 적용시켜서 사제와 신도들이 서로 응답식으로 찬트를 부르게 된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창은 신을 찬양하는 염소의 노래로 시작해 비극, 희극으로 발전, 합창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소프트하기 위해서 내레이션, 사운드 트랙, 그리고 제스처로 이 배우의 이야기를 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가들은 작곡에 합창을 그냥 막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핸델과 바흐는 그리스 시대 그 비극의 형식을 이용해 종교적 스토리와 합창으로 이루어진 메시아와 오라토리오, 순환의 곡들을 이렇게 작곡했고 베토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신을 찬양하는 합창 교향곡 9번을 완성했으며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그 노예들의 합창은요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즉 나라를 잃은 떠드는 그 서름과 그들의 비극적 역사의 그 스토리를 합창으로 노래했으며 바그너는 이 그리스의 희극과 비극을 다시 이렇게 재연출해서 종합 예술로 만들었고 말러는 그의 교향곡에 1000명이나 되는 합창을 넣어가지고요 카타르시스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정화 의식시킨 것입니다. 비극, 희극의 제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들은 직접 대사, 연기, 춤, 노래를 직접 하기 시작했고 이야기꾼과 연기를 돕는 그 합창단도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대 배경은 더욱 가감해지기 시작, 드라마가 탄생한 것입니다. 염소의 노래로 시작한 종교적 서사식 합창은 비극과 희극을 전성기로 이끌다가 트라고디아를 본질을 잃고 드라마, 연극, 오페라, 발레, 연극에 밀려나고 말죠.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 합창을 뽑아낸 것입니다. 증세기 가서는 합창과 연극과 관계없이 단순히 함께 부르는 찬트로 불려지며 다시 종교적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말부터 합창이 다시 으차 주고받는 응답식 리스폰스 스타일, 성가곡의 스트레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말 이태리 그 베니스 성 마르코 성당에서는 코리 스페짜티라고 해서 합창단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응답식 스트레오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유럽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 성가대가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바로크 시대 들어서서는 그 배우와 합창단이 서로 으차으차 주고받던 응답식 그 스타일은 대조와 대립을 강조한 콘체르타토 양식을 가져옵니다. 바이올린 그룹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 콘체르티노, 그리고 비올라로 이루어진 큰 그룹의 리피에노, 이 두 그룹이 서로 으차 주고받고 합주곡인 리토르넬로와 그 갑자기 독주로 연주하는 에피소드가 또 서로 으차 주고받다가 고전파 시대 들어서서는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콘체르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합창의 근원뿐 아니라 합창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극, 희극, 오케스트라, 코미디, 에피소드, 코러스, 극장의 그 근원, 그리고 뭡니까 비극과 희극이 가져온 그 오페라, 드라마의 발전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의 토기에 그 그려진 그림들은 뽀르르르가 아니라 당시 희극, 코모이디아 공연을 묘사한 것까지 아셨습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보물강의, 정보가 많으니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구독 옆에 알람 꼭 누르시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